알렉산드리아 당일치기 여행을 위해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섭니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렀는데 한국의 휴게소와 별다르지 않은 풍경이네요. 신나는 음악은 모든 운전자에게 필요한 요소인 듯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에 맞닿아 동서로 길게 뻗은 항구 도시인데 이집트에서 카이로 다음으로 규모가 제일 큰 제2의 도시이자 최고의 공업 도시 중 하나입니다. 여전히 지중해를 통해 승유관과 가스관을 연결하고 있어서 그 지정학적 가치가 큰 도시죠. 하지만 도시 자체의 외관은 낡고 퇴락해 보입니다. 건물도 그렇고 도시의 도로도 그렇죠. 사람을 중시하지 않은 개발이 낳은 산물이 이 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로 시선을 옮기면 이 도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도시를 세웠을 때에는 이집트의 수도 역할을 했고 헬레니즘 문화가 자리를 잡는 시기에는 세계 최대의 도시로서 당대 최고의 석학들을 불러 모아 학문을 연구하게 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그 대표적인 사례죠. 기원전 3세기 초에 세워진 도서관인데 당시 수백만 권에 달하는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소장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덕분에 철학, 의학, 수학, 천문학, 문학, 역사 등 다양한 학문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성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 그 명성이 전해지는 뛰어난 학자들도 배출했습니다. 전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도 평생 이 도시에서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우리에겐 유레카라는 외침으로 유명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또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알려져 있는 기하학 원론을 쓴 유클리드도 이 도시에서 평생 연구하며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고대학자들을 배출한 도시죠. 기록에 의하면 이 도시는 알렉산더 왕과 그를 이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의해 최대로 번성했을 때가 규모 면에서 지금보다 더 컸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록에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았었는데 1994년 프랑스 잠수부들에 의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이 앞바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저 바닷속에서는 한창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테죠. 언젠가 진입이 허용된다면 저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네요.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다 보니 이 도시에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유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소들을 둘러봅니다. 먼저 우리의 발길이 닿은 곳은 폼페이의 석주 유적지입니다. 눈부신 위용을 자랑하며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높이 25m에 둘레가 2.7m나 되는 코린트 양식의 붉은 화강암 기둥 아래로는 3개의 스핑크스 석상이 놓여 있습니다. 현재 폼페이우스의 기둥이 서 있는 이 자리는 원래 2세기 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권력 통치의 일환으로 창출해 놓은 혼성의 신 세라피스를 모신 신전인 세라페움이 있었지만 4세기 말엽 헬레니즘의 다원주의적 가치관과 헤브라이즘의 절대주의적 가치관 사이에서 발생한 격심한 충돌로 인해 400개의 화강암 기둥이 서 있던 장대한 신전 건물은 모조리 파괴되어 버린 채 지금은 단 한 개의 기둥만 남아 지난날의 영화를 묵시적으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기둥의 이름은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기둥이었다고 합니다. 기둥을 세운 사람은 로마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통치기에 장관을 역임한 이집트인이라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알렉산드리아의 극심한 기근이 발생했을 때 식량을 보내준 로마 황제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이 기둥의 이름도 언젠가부터 폼페이우스의 기둥이라는 명칭이 슬그머니 붙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때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지와 필요에 의해 새로운 가치와 이름이 덧씌워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치카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의 발길은 보다 직접적인 로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바로 로마의 원형극장입니다. 이집트 유일의 로마 시대 원형극장이 남아있는 이 데카의 언덕 주변에는 로마식 저택과 목욕탕 그리고 강당을 비롯한 각종 건축물들의 발굴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총 13개의 계단에 800여 명의 인원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야외극장 안에는 지금도 로마 시대의 모자이크 문양이 바닥에 선명하게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공연자들이 틈틈이 휴식을 취하던 대기실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길게 뻗은 길을 따라 대규모 목욕탕이 있었던 곳을 찾아갑니다. 로마는 목욕 문화로 망했다던가요? 이 정도의 대규모 목욕시설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도 대단하네요. 게다가 여기까지 물을 옮기고 또 사용한 물을 배수하기 위한 시설들도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의 목욕사랑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욕탕 시설을 따라가다 보니 당대의 귀족들이 살았던 집터도 둘러볼 수 있었네요.
이 빌라에 들어서니 확연하게 로마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현세의 삶을 즐기던 로마인들의 유적을 뒤로하고 그들이 만든 사후세계를 보기 위해 이동합니다. 카타콤은 일종의 공동묘지입니다. 로마의 문화가 닿았던 많은 곳에서 발견된 유적이죠. 물론 로마에도 카타콤베가 있고요. 알렉산드리아도 로마 문화의 영향으로 이런 큰 규모의 카타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규모라는 것은 그만큼 오래 로마의 지배가 이루어졌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워낙 문화의 뿌리가 깊었던 이집트인 만큼 로마와 이집트 문화의 혼종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초기 형태에서는 이집트인들만큼의 기술이 없었던 로마인들이 그저 벽에 색칠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토착 문화와 결합된 발전된 형태들이 발견되네요. 다시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나와 산자들의 세상도 둘러봅니다. 이집트 최대의 공업도시라고는 하지만 도시 전체는 뭔가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인상을 주네요. 높은 건물들도 보이지만 세월의 퇴락함이 묻어나옵니다. 하지만 문득 이 도시가 1930~40년대의 유럽과 같은 모습으로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너무 일찍 성장해서 조로하는 사람들의 도시처럼도 느껴졌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를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사진 한 장 남겨보세요. 뭔가 색다른 추억을 남겨드릴 듯 하네요. 우리의 알렉산드리아 마지막 여장은 콰이트베이 요새로 이어집니다. 1477년 이집트의 술탄인 콰이트베이가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해안을 지키기 위해 건립한 요새로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파로스의 등대터에 세워진 곳이라고 하네요. 요새의 전망대에 오르니 삼면으로 지중해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요새를 만든 전략적 이유가 한 번에 설명되고도 남음이 있네요. 요새는 견고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막아낼 수 있게 고려된 다양한 구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 안정성이 주는 신비성을 다시금 체감케 해주었습니다. 정교한 비율은 미적 완성도와도 직접적인 관련을 맺으니까요. 지금은 비록 경제적으로 쇠퇴했어도 한때 그리스 로마 문명에 이슬람 문명이 가미된 아라비아 과학의 요람지 중 하나가 되었던 도시,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였던 클레오파트라가 사랑했고 또 생을 마감한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떠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시간에 갇혀버렸지만 과거의 영광은 현재의 우리에게 큰 감명을 주었네요. 내일 아스완으로 떠나야 하는 우리는 어렵게 구한 맥주로 또 한잔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최현생이었습니다.